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탄핵 소추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면서 가결이 됐지만 여기에는 관심이 없다. 시장의 분위기는 이것과 전혀 관계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투자의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의 탄핵 시장과 정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투톱만 매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투톱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합쳐도 시총 비중의 3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사는 이유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00조 원의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 주도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정부가 어디에 100조 원의 투자를 하게 될 것인지, 또 이 100조 원의 투자는 과연 경기 성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지, 또 어떠한 부분에서 한계점을 드러내게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0일입니다. 와우, 드디어 이제 또 12월 말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앞에 2자가 나오게 되면은요, 이제 12월 달은 대체적으로 이제 크리스마스를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벌써 다음 주예요. 이번 주말 지나고 나면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여의도의 협회 일 때문에 다녀왔는데, 야, 벌써부터 그냥 길거리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부터 시작해서 연말 분위기가 잔뜩 나더라고요. 주식시장만 보고 있으면은 또 그런 것들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하루 정도는 시간을 내셔서 명동이라든지 이런 번화한 곳에 가셔가지고 이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번 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그런 분위기들 있잖아요. 그 연말 분위기라든지 크리스마스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면 약간 마음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풍요로워진다고 할까요? 여유로워지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시장이 어떤 급박한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그런 긴장감이 있는 그런 생활을 계속 하시다가 이렇게 한 번씩 좀 풀어주시게 되면 투자가 더 잘 된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첫 번째 이야기로 릴렉스 하면서 들어가도록 합니다. 지금 현재 뉴욕 증시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주 강하게 상승했다기보다는 꾸준하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우지수가 0.5, 나스닥이 0.67 이 정도 상승세 보였는데 이런 상승 흐름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이제 트럼프에 대한 탄핵안이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트럼프의 탄핵안이 진행이 됐는데,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는데 증시가 왜 올라가지? 사실 우리 과거에 우리 탄핵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증시가 굉장한 폭락을 보였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 불안정이다라는 이야기들. 정치적 불안감 같은 경우는요, 증시에도 아주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야지만이 경기를 부양한다거나, 여러가지 정책적인 부분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감이 부각이 되게 된다면, 지금까지 추진해 왔었던 정치적인 어떤 정책들, 또는 입법된 내용들, 전부 다 싹 뒤집어 엎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또, 정치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 그렇게 되면, 정권이 바뀌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대통령, 그 다음에 이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바로 탄핵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는 정권이 바뀌어버리게 되죠.
물론 뭐 공산당처럼 하나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동안은 상관없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민주주의에선 다수 정당을 인정해주는 그런 상태에서는 정권이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다라는 것은 정책이 다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는 그 상황에서는 그동안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모든 전략들이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다 뒤집어 엎어지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 혼란이다, 불안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것이 임기가 다 돼가지고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던 상태라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탄핵과 같은 부분들 때문에 갑자기 급작스럽게 바뀐다라고 된다라면 상당한 혼란이 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인인데. 트럼프의 탄핵 소추안이 지금 그 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하원을 통과를 하게 되면서 탄핵을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계시는데 일단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냥 경기 지표에만 집중이 됐습니다. 고용 지표가 좀 개선이 됐죠. 주간 실업 그 수당 청구 건수가 대폭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를 찾은 사람이 늘어났다. 실업자가 별로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현재에서는 이제 고용 시장에 뭐 특별한 부분이 위협감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기대감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뭐 이런 그 경제 지표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야 트럼프 탄핵과 이게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 이렇게 의아심을 가지신 분들은요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이제 하원과 상원이라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원을 지금 통과하는 상태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이 그 탄핵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원 같은 경우와 상원 같은 경우에 이제 비율이 좀 다릅니다. 상원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중요한 그 마지막 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상원은 거의 이제 공화당이 장악을 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원에 올라갔을 때 트럼프 탄핵 소추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자신들이 유지하고 있는 정권에 대해서 이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탄핵이 된다라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이건 내려놓게 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상원에서는 안 돼. 이렇게 할 필요 없어. 탄핵까지는 갈 수 없어. 라고 부결을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정권이 그냥 유지가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그냥 현재 임기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물론 이 탄핵이라는 부분이 이 트럼프라든지 현재 정권 정당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을 조장하게 되면서 내년도 대선에 뭔가 좀 영향을 줄 수는 있다 이렇게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만 당장 정치적인 불안감이 나타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그 탄핵 소추안이 그 가결되는 시각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어떤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뭐라 그럴까요? 유세 연설, 내년도 대선을 위한 유세 연설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미국에서 일자리가 계속 늘고 있다. 실제로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아주 잘 먹혀 들어가는 시기 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자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흑인의 실업률은 미국 역사상 가장 낮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얼마 전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최근에 뉴욕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고 트럼프가 집권한 3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증시는 무려 133차례나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일단 트럼프가 연설하는 부분들은 팩트만 가지고 조지고 있는 거거든요. 팩트. 자,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런 위기 이런 부분들 실제로 봐라. 실업률도 줄어들고 고용도 좋아졌고 그 다음에 실제로 증시도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증시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신고가라는 것은 아무도 물린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투자한 사람들은 다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굉장히 현재 정당을 지지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내년도에 총선이 있겠습니다만 그 총선이 되는 시점에서 증시가 어느 정도 상승해져
잇따르게 된다면 현재 정당을 지원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도 이제 연초 시점에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한 정치적인 부분도 속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이제 이런 탄핵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나는 잘못한 것이 별로 없는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 민주당이 자꾸 까분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했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역효과, 역설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많이 이용을 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이제 현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은 뭐 부르보도 뻔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내년도 재선에 성공하는 부분들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가 이제 또 다른 이슈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의 탄핵과 관련된 부분들은 시장과 전혀 관계없고 시장은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을 역효과로 이용해서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 증시 현재 걱정할 거 없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에 대한 이야기네요. 투톱만 담고 있는 외국인, 투톱. 두 가지만 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센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만, 고공행진을 시키고 있는 그 이유가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 때문이다. 자,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만 왜 자꾸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지금 334조,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랑 합치게 되면 무려 400조를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난다. 400조. 뭐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들 해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요런 내용들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 되겠죠. 삼성전자가 장중에 57,0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내용들. 뭐 앞으로 이제 매수가 더 들어오게 된다면 더 많이 상승할 수도 있는 내용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의 최근 이런 매수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연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조를 하는 것들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이 이제 상승을 해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시총 상위권 종목들을 공략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 매수 유입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업종이 IT, 전기전자 쪽이기도 합니다. 뭐 그것은 이제 당연하게도 시총 상위 종목이기도 하고 또 IT라든지 전기전자와 같은 이런 업종군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이기도 하죠.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제 저평가래, 굉장히 잘 나갈 거래, 시장이 좋아질 거래라고 얘기한다라면 당연히 1등 그 다음에 가장 선호하는 업종, 그 다음에 한국을 대표하는 업종 쪽으로 매수가 몰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연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어떤 매수 유입도 당연히 들어가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업황 전환과 그 다음에 기대감을 가지는 그런 산업 쪽, 내가 좋아하는 산업 쪽 이런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과 배당 같은 경우겠죠. 삼성전자 배당 많이 줍니다. 네, 뭐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매 분기마다 배당이 나오죠. 그래서 저도 3개월에 한 번씩 배당 통지서를 받았었던 기억이 계속 나는데, 근데 이 배당금이 또 계속해서 올라가요. 왜냐면 이제 실적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이거든요.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은 계속해서 주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 정말 멋진 기업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자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배당 또는 잠깐 뭐 약간의 어떤 수익 실현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쪽에 더 많이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사야 되는 이유들이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 아래쪽으로도 이제 시총 4위권, 뭐 3위권 이런 기업들 역시도 이런 매수에 물망이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지금은 지수 관련주들이 그렇게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본다면 외국인들이 1등, 2등 종목 또 시총 상위권 종목을 사는 이유는 우리가 외국에 투자할 때를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국에 투자한다 그러면 뭘 사시겠습니까? 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또는 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빈그룹이라든지 이런 그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것밖에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베트남 깊숙이 또는 미국 깊숙이, 중국 깊숙이, 일본 깊숙이 들어가서 그 나라의 뭐 조그마한 중소형주들까지 다 분석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분석이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꼭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 중에서 그 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그것을 대표하는 기업들을 위주로 매수하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는 현대차 이런 그 시총 상위권 종목에 집중된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시총이 많은 기업들은 이제 자금을 집행할 때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일정 비율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보유 비중이 적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밖에 못 사겠지만 많은 비중 갖고 있는 기업들은 더 많이 사게 된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올 때는 일단 시총 상위과 상위 종목군들의 매수가 들어오게 되고 그런 것들은 시장의 상승과 연결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매수 기조가 더 유지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 긍정적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세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정부의 이제 또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내년도 민간과 공공 분야를 망라해서 내년도 100조 원의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2.4% 만들어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대규모 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경기 반등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얘기죠. 지금 현재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최우선의 돌파구는 투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투자의 회복 강도가 내년도 경기 반등의 폭을 결정하는 핵심이 될 것이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으로 접근하게 됐을 경우에 경기가 회복되는 부분들은 바로 이렇습니다. 뭐 정부가 그동안 주도했었던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다 이런 정석적인 어떤 부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게 됐을 경우에는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경기가 좋아진다. 이런 것이 이제 정부의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약간 선회해서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소득주도 성장은 약간 실패했다 볼 수 있잖아요. 소득이 늘어나면 당연히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요? 은행으로 집어넣어 버리게 되죠. 그래서 소비를 더 안 하게 되는 상태. 즉 돈은 많이 벌지만 소비를 안 하게 되니까 경기는 더 안 좋아지게 되고 뭐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는 상황. 뭐 점주들만 힘들어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으로 이제 투자를 확장시키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소비가 늘어나서 좀 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기업들이 장사가 잘 되네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그 투자를 더 확장시키거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용이 더 살아나가게 되고 경기가 좋아지는 건데 이 부분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로 들어가서 수혈을 해보자라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성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활성화시키게 된다라면 그 투자의 활성화를 통해서 바로 경기 회복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투자를 많이 시키려면 일단은 가장 먼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SOC 쪽입니다. 그래서 건설이라든지 기초 이런 그 경기 성장에 따른 그런 부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규제를 완화시킨다든지 뭐 오염 저감 시설 장치를 조금 더 투자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규제를 조금 완화시킨다든지 또는 이런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조 원 정도에 달하는 기업 투자를 유도하겠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거나 이런 뭐 SOC 쪽으로 이제 15조 원의 민전사업도 추진하겠다. 그 다음에 2기와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을 추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임대주택 확대 전부 다 이제 건설과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이제 60조 원 해가지고 총 이제 100조 원대에 달하는 그런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중요한 거예요. SOC는 가장 처음에 들어가는 이 경기 확장의 첫 번째 정책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 SOC를 확충하게 되게 되면 지금 여기 얘기했듯이 고속도로라든지 또는 뭐 기타 뭐 규제 완화,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낸다 등등의 이야기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런 국가 경제의 어떤 규모 자체를 좀 키워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열심히 그 일을 해가지고 SOC 투자를 해가지고 다리를 하나 만들었든지 아니면 고속도로를 만들었어요. 그거 누구 거예요? 나라 거잖아요. 네, 내 거가 아니잖아요. 그죠?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경제 규모는 그것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다리 하나가 뭐 6천억이다 그러면 6천억 원만큼 경기가 성장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SOC를 이용한 경기 성장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일을 시작할 때 뭐 이제 기업들에게 수주를 준다든지 또 기업들은 그걸 위해서 인력을 더 충원한다든지 이런 식의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요것이 이제 가장 기초적인 SOC 투자인데 이 부분은 지금 100조 원 정도 하겠다. 굉장히 강한 투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만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일단은 뭐 경기 회복이 일어나는 가장 기초적인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투자가 이제 대체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정부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 성과를 본 다음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기업들의 투자는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정부의 이런 투자에 대한 성과에 대한 부분들도요. 이게 당장 나타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서 봐야 되는 거라서 지금 당장 경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판단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뭐 다행인 것은 이제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씩 증가하게 되고 다른 쪽에서의 어떤 투자도 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경기 성장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장밋빛 전망을 크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여전히 상승세를 보였고요. 트럼프 탄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네, 관심이 없는 이유는 상원에서는 부결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탄핵 신경 쓰지 말고 시장의 상승에 동참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매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연말 윈도우 드레싱 그리고 업황이 개선되는 기업 또 배당 실적 개선 그 다음에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등등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매수 기조는 당분간 더 유지될 것이다 분석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세 번째, 내년도에는 100조 투자원이 100조에 대한 투자가 가능할 것인가? 정부가 일단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기는 하겠죠. 하긴 할 텐데 대체적으로 이제 기간적인 부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이라서 당장의 실효성을 우리가 체감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일단 주도를 하고 있는 부분 정책적인 부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또 가장 기초적인 그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겠다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증시에서 이런 그 강한 상승 어떤 드라이브가 걸리게 된다면 더 좋은 모습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다 좋은 얘기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포인트들 계속적으로 유지하시는데 별 문제가 없으실 것 같네요.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가 상승이 미미했고 저가주이면서도 실적도 별로 좋지 않은 소외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건 이제 시장의 상승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폭풍이 불면 칠면조도 하늘을 날 수 있다. 네, 폭풍이 불면 칠면조도 하늘을 날 수 있다. 여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장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 정말 그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멋진 수익률들이 계좌에 꽂히게 될 것입니다. 이미 지금 좋아졌는데 라고 생각하고 돌아보면 많이 올라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일찍 들어가시는 것 권장해 드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말장 변동성은 약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분위기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관점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대로 동참해서 가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주말장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